이번 시간에는 생식생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생식생리에 대해서 자, 폐경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불임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었죠. 이제 여성의 이제 월경 주기가요. 사춘기 이후에 50대 초반까지는요. 규칙적으로 이제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제 계속하죠. 주기적으로. 폐경기에 이르면요. 월경 주기가 이제 불규칙해집니다. 폐경기는요. 여성이 한 50% 정도가 한 50세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52세에서 한 85%가 폐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폐경의 원인이요. 난소의 이제 기능이 저하가 원인이라고 하죠. 난소가요. 월경 이후에 33년에서 35년 이후에는요. 원시난포가 이제 뇌하수체에 고나드트로핀에 의해 거의 이제 자극을 받지 않아서요. 난포 성숙하고 배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제 혈중 농도가 이제 급속히 이제 감소하면서요. 프로게스테론도 이제 결핍이 돼서요. 내부 생식기관, 난관, 자궁, 질, 그리고 외부 생식기관들이 위축이 됩니다. 질벽에 이제 폐경기에 신체의 변화로요. 유방이 이제 줄어들고요. 두덩부, 음모나 겨드랑이 털도 가늘어지기도 하고요. 또 질벽에 상피세포가 또 얇아져서요. 골다공증이 발생되고요. 피부가 또 얇아집니다. 그리고 홍조가 이제 폐경을 맞는 여성 중에요. 한 20%가 이제 별다른 증상 없이 이제 월경만 사라지는데 폐경기에 이제 약 50%가요. 얼굴하고 목 부위에 이제 홍조라는 더운 느낌의 혈관 운동 증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홍조가요. 30초에서 한 5분 정도 이제 지속되면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번갈아 가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의 결정과 상태하죠. 난자 속에 이제 들어간 정자의 정액하고요. 난자의 난액이 접합핵을 이루는 순간을 수정이라고 하죠. 생식세포가 이제 수정을 통해서 이제 반감된 23개의 염색체 수가 상호 이제 접합해서요. 46개의 염색체를 이루겠죠. 그래서 양친의 형질을 이어받게 됩니다. 사람의 염색체가요, 22쌍이죠. 44개죠. 보통 염색체 이 22개의 22쌍의 보통 염색체랑 한 쌍의 성염색체가 한 쌍이니까 두 개죠. 두 개의 성염색체가 있는데요. 남자의 이제 성염색체는 성염색체가 X 염색체랑요, Y 염색체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자가 이제 두 개 모두 X 염색체입니다. 신생아의 이제 성의 결정은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요. 여자의 X 염색체랑요, 남자의 X 염색체가 결합되면요, XX로 이제 여아가 되고요. 여자의 X 염색체랑요, 남자의 Y 염색체가 결합되면 XY로 남아가 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할 때 성염색체가 분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성염색체를 가지지 않는 난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난자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정자에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도요. 다음 같은 네 종류의 이제 이상 조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플러스 X, X5죠. 그래서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죠. 여성이 되지만 성기가 발육하지 않고 키도 작고 사춘기의 나이가 되어도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XX 플러스 X죠. XXX 정상적인 여성으로 발육은 하지만요. 지능 지수가 이제 낮아서 전응아에 가까운 경우가 또 많고요. O 플러스 Y는 YO죠. 치사인자죠. 태아가 발육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XXY, XX 플러스 Y, XXY인데 이게 남성으로 이제 발육은 하지만 정세간에서 이상이 일어납니다. 클라이펠터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제 일란성 쌍태아랑요, 이란성 쌍태아를 보겠는데요. 쌍태아가요, 정상적인 정상인의 출산 80회에 대해서요, 한 1 정도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쌍태아가요, 일란성하고 이란성 쌍태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란성 쌍태아가요, 수정란이 발생 도중에 2분이 되어서 각각 이제 태아로 됩니다. 이때 이제 쌍태아의 성이 반드시 이제 동일하고요. 여아인 경우에 모두 여아가 되고요. 남아인 경우에 모두 남아가 탄생되고요. 양성일 수 없고요. 얼굴이나 모습이 많이 닮게 됩니다. 이란성 쌍태아는요, 두 개의 이제 난자가 각각 별개의 정자랑 거의 같은 시기에 수정이 돼서요. 각각의 태아로 착상이 되고요. 자란 뒤에 분만되는 거고요. 이때 쌍태아의 성은 이제 반드시 동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한쪽이 남아이고 한쪽이 여아가 될 수 있고요. 얼굴이나 모습도 다르다고 합니다. 쌍태아의 출산 비율이요. 한 80회에서 80회 1회 정도지만요. 쌍태아가 새쌍태아가요. 새쌍태아는 한 802회, 6400회의 출산에 1회 비율로 그리고 넷쌍태아는요 803회 즉 한 51,200회 출산에요 1회 비율로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태아랑 새쌍태아랑 넷쌍태아는 엄청나게 희소하게 나타나죠. 여기서는 이란성 쌍태아고요. 일란성 쌍태아죠. 발생 7주에 이제 나타나는 태아랑 태반입니다. 이제 태반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태반의 형성입니다. 태반은 이제 주머니 배기 속세포덩이의 이제 영양막으로부터요. 육모막하고 태아랑 작은 근충 사이에서 모체 측 바닥 탈락막 그리고 이제 육모막의 바닥 탈락막에 대면하는 부분에 다수의 이제 육모로 구성이 됩니다. 착상 후에 태아가요 모체의 자궁 속에서 성장 발육하는데요. 허파랑 소화기 활동이 이제 없습니다. 산소란 영양 물질을 모체에서 이제 혈액으로 받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은 혈액을 통해서 모체로 이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태아는 그 혈액을 이제 교환하는 장소가 자궁 벽에 만들어진 태반입니다. 태반이 이제 원반상을 이루고 있고요. 임신 3주에는 자궁 속막 전표면에 한 15분의 1에 불과하지만요. 임신 한 2개월 말경에는요. 무려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태반의 이제 완성이요. 4개월 말이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 분만할 때 태반이요. 자궁 벽에서 박리돼서요. 후산으로 이제 모체 외로 배출이 됩니다. 크기가
직경이 한 15에서 20cm 정도 되고요. 두께가 한 3에서 4cm 정도, 무게가 한 500g이나 됩니다. 태반은요, 모체 측 성분하고요, 태아 측 성분이 이제 합쳐서 이룬 기관이죠. 그래서 모체 측 태반은 자궁 동맥에서 혈액을 받아서요, 육모, 강강 쪽으로 확산이 되고요. 태아 측 태반은요, 모체 측 이제 혈액동 내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모체로부터 이제 확산되겠죠. 그래서 영양분하고 산소 등의 이제 기타 물질을 육모를 통해서 태아 측 혈관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태아랑 이제 태반 사이에서 탯줄로 연결됩니다. 탯줄은 태아의 태반에서 시작되고요. 한 가닥의 이제 혈관이고요. 탯줄을 지나서 태아의 산소 물질을 운반하는 이제 배꼽정맥하고 태아의 왼 오른 소공동 동맥에서, 그러니까 내장골 동맥에서 나오는 두 가닥의 이제 배꼽 동맥이 태아의 정맥혈을 이제 태아의 정맥혈을 탯줄을 통해서 이제 모체의 혈액으로 배설하게 됩니다. 육모 강당에서요, 물질의 교환이 물리적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혈액 동내의 산소 분압이요, 한 60에서 80mm Hg인데요. 육모의 모세혈관, 태아 혈액의 산소 분압이요, 20에서 30mm Hg로 이제 40에서 50mm Hg 분압 차에 의해서 모체 측으로부터요, 태아 측으로 이동이 일어나고요. 나머지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지질, 비타민, 무기, 염류 등도요. 이런 같은 원리로 모세혈관에서 태아 측 혈액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의 배설 물질이요, 혈액 내 이제 농도 차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태아 측 혈액 내의 농도가 높고 모체 측 혈액 내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이 일어납니다. 태반에서 물질 이동에 대한 이제 투과성이요, 임신 월수가 지남에 이제 따라서요 증가됩니다. 그래서 최고도로 투과성을 이루는 때가 32주에서 36주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태반 세포의 이제 노후에 따라서 투과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주를 전후해서 분만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태아에 대한 물질 교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반의 혈액노죠. 자, 태아의 발육입니다. 태아 발생이요, 난자랑 정자의 이제 결합으로 수정란의 이제 접합자죠. 접합자가 자궁 내에서 발육 성장한 뒤에요, 체외로 분만될 때까지를 말하죠. 그 기간을 이제 임신 지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궁 내에 있는 기간을 임신 지속 기간이죠. 임신 지속 기간은 260에서 한 270일 사이가 되죠. 이제 실제 착상이 일어나는 일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착상 전에 이제 월경 개시일부터요, 착상 개시까지를 한 2주간으로 볼 때요, 10일에서 14일을 더해서 280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80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신 기간을 280일로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4주를 1개월로 하고요. 또 편의상 10개월로, 그냥 우리가 10달 동안 그 임신 기간이 10달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편의상 10개월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정이 실제 이제 수정 시기보다 이제 약간 조금 긴 편이죠. 그래서 임신 전에 이제 최종 월경 첫날을 첫째 일로 해서요 280일이 되는 거고요. 이게 월경 나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수정일은요 280일에서 최종 월경의 첫날에서 배란 첫날까지 이제 14일을 빼면
임신 기간이 한 266일 정도 되겠죠. 이게 수정 나이입니다.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 월별 발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수정 후 1개월이죠. 수정 후 1개, 배아기, 태아기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수정 후 1개월은 이제 보면 배아기, 태아기는 이제 수정 후 2개월까지가 배아기 기간이라고 하고, 태아기는 임신 3개월부터 출생 전까지의 기간을 태아기라고 합니다. 수정 후 1개월은요, 일주 때는 수정란이 이제 자궁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착상하는 시기고요. 또 제2주 때는 수정란이 착상을 이제 완료하고요. 외배엽하고 내배엽의 형성기입니다. 그리고 3주는 중배엽이 발생하는 시기고요. 4주는 각 배엽이요 고도로 이제 분화되고 외배엽이 이제 점차 외형을 갖추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닮은 아감이랑요 나낭랑이 이 4주 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 윤기가 보이고요. 심장의 꼬리가 구분됩니다. 4주 말에는요, 작아진 이제 꼬리가 특징이죠. 수정 후 2개월입니다. 수정 후 2개월까지를 배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아로서 이제 코랑 입이 발생을 하고요. 앞면에 이제 형성이 이루어지고요. 제 5주 때는 머리가 이제 성장하고 뇌의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발생 33일경에 손가락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6주에는 상지의 각 부분이 이제 급속히 분화되고요. 하지의 발달은 조금 느린 편입니다. 8주 때는 사지가 명확하고요. 말기의 사지 운동이 처음 일어납니다. 보시면 3개월입니다. 3개월 때는 태아기 때죠. 태아기 3개월부터 출생까지가 태아기라고 했는데 이때를 태아라고 합니다. 피부가 이제 유리처럼 투명하고요. 피부 및 혈관이 이제 육안으로 이제 관찰이 가능하고요. 체부가 또 생깁니다. 외음부의 형태에서 남녀 구별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4개월에는요, 코와 입이 벌려지면서요, 피부가 빨개지고 얼굴이 이제 솜털이 납니다. 그리고 4개월이 되면 태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사람다운 형태가 이루어지고요. 태아가 죽으면 이제 사산이라고 합니다. 5개월은요, 태동을 인지하게 되고 심음도 이제 청취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이제 눈썹하고요, 머리카락이 이제 관찰이 되고요. 6개월 때는 태지가 전신을 이제 덮습니다. 피부 밑에 지방이 형성되기 시작되고요. 22에서 23주 사이에 진동음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눈 깜빡이고요. 놀란 반응이 이제 또 놀란 반응도 하기도 합니다. 22주에서 23주 정도에는 이제 7개월에는요. 머리에 털이 이제 나고요. 동공막이 이제 퇴화돼서 눈꺼풀이 갈라집니다. 피부가 이제 선홍색을 띠고요. 전신에 주름이 많은데 이제 노인 같은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요. 이제 고환이 음낭내로 이제 들어갑니다. 28주경이 되면 골수가 적혈구의 형성의 주요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월 때는 피부 및 지방의 이제 축적과 함께 이제 주름이 또 줄어들고요. 정소가 음낭내로 들어온 정소가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주의 태아가요 주먹을 꼭 쥐고 있고 빛에 대해서 이제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아의 경우에는 대음순이 이제 접촉이 완성되고 모체로부터 나와서 체외 발육이 이제 8개월 때는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9개월 때는
솜털이 이제 퇴화되고요. 주름도 없어지고 또 포동포동해진다고 합니다. 10개월 때는 이제 만삭이죠. 한 10개월 말경에는 한 3kg 정도 달하는 이제 신생아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아로 있다가 나와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분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만은요, 수정 후 38주경에 일어나지만요, 뭐 37주에서 43주가 정상 임신기간으로 이제 정의된다고 합니다. 태아의 성장으로 인해서 자궁벽에 압력이 가해지면요, 자궁근이 신장하고 율동적인 수축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서 동통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구부고요. 개구기. 그러니까 자궁 수축이 아주 약한 진통에 미진통에서 한 15분 간격으로 강진통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하복부가 팽대해지고 혈성 대하가 나오는 시기죠. 그리고 만출기, 태아의 머리가 질 밖으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후상기, 질 구멍으로부터 태반 양막, 자궁 속막이 유출되는 시기죠. 분만 과정입니다. 저세분비 보겠습니다. 저세분비는요, 에스트로겐은 이제 주로 젖샘과는 프로게스테론은 젖샘 꽈리에서 이제 유선소의 발육을 촉진하죠. 임신 기간 동안에 태반에서 이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하고요.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젖 생산을 방해하죠. 그래서 젖의 분비를 촉진하는 프롤락틴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 중에 젖의 분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이제 낮아지고요. 프롤락틴의 이제 분비가 급격히 이제 증가돼서 젖의 생산 분비가 이루어지겠죠. 어린 아이가 젖꼭지를 빨면요, 빨아서 이제 자극시키면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도관 주위에 이제 민문이근의 탄력 섬유를 수축시켜서요, 젖을 배출시키고요. 프롤락틴은 젖샘 소포의 상피세포에 작용해서요, 유주비의 분비를 또 증진시키겠죠. 유주 분비랑 호르몬입니다. 수유 과정 이렇게 젖빨기부터 시작해서 젖 분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젖의 성분이죠. 분만 후에 젖의 분비는요, 한 600에서 한 800ml 정도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4일에서 6일간은요, 초유가 분비되고 그 이후에는 젖의 조성이 일정한 석류가 분비됩니다. 단백질에는요, 카세인하고 락트알부민이 있고요. 당질에는 이제 유당, 지방에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포스폴리피드가 소량의 비타민과 다량의 인상 칼슘, 그 외에 이제 소량의 비타민하고 다량의 인상 칼슘이 이제 함유되어 있죠. 초유에는 출생 직후에 이제 걸리기 쉬운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주는 이제 IgG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생후 몇 개월은 수동적인 이제 면역을 하게 됩니다. 생식기의 질환이죠. 전립샘 염과 방광염, 자궁경부암, 유방암입니다. 전립샘 염은요, 전립샘이 밤알 크기의 이제 복합관 상포상샘이죠. 그래서 정액 성분을 분비하죠. 염증의 대부분이요, 요로 감염이나 방광 감염 시 혈관이랑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전파됩니다. 전립샘염은요, 남성의 이제 재발성 요로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증상이요, 하복부
동통이고요. 배뇨장애, 빈뇨, 전립샘, 비대, 압통 등이 이제 나타나고요. 방광염은요, 여성에서 이제 발생 빈도가 아주 높은 질환입니다. 특히 이제 유도가 짧아가지고 여자들이 방광염이 자주 나타나죠. 원인은요, 대장균에 의해서 상행성 감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 세균이나 포도상균 등이 염증을 유발시키죠. 방광염의 이제 증상이요, 빈뇨, 하복통, 배뇨곤란입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은요, 한국 여성에서 이제 경부암이 10대에서 이제 노인층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악성 종양 중에서 한 30%를 이제 상회하는 이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의 높은 빈도를. 그래서 한 40대에서 5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유방암입니다. 이제 유방암은 악성 종양이죠. 1990년대에는 한 2위였습니다. 여성 암 중에. 근데 2000년대부터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방암이 이제 예방할 수 없으니까요. 정기적인 검진으로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최고죠. 발병 요인이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요. 호르몬 또 바이러스랑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요즘에는 유방 성형술로 인한 유방암 발생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식기의 질환, 생식 생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봤죠. 이번 시간에 레포트 제출은요. 잠시만요. 배란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월경 주기에 대해서, 여성의 월경 주기에 대해서 한번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성주기에서 월경 주기에 대해서 레포트 제출해 주세요. 네,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이번 시간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이번 시간은 좀 편안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뵙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시간 들어야 되는 시간에 이제 잘 못 듣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게 확인을 못해서 못 듣는 분들이 조금 몇 분이 계신데 다 들었는지 본인은 이제 다 들었다고 생각하셨는데 보니까 이 진도율이 나오지 않아서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셨습니다. 진도율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들의 진도율이 정말 100%가 돼 있는지 확인해서 강의 이 강의 듣는 시간을 길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웬만하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지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레포트 제출도 또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날짜는요. 다음 주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1학년도 이제 거의 다 마쳐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여러분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주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